안녕하세요. 창의적인 나를 담다 애니메이션 기초 강의를 담당하게 된 계명문화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애니메이션 전공 손영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기초를 배워보고 나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차시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기초 설명 및 크리타라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리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기능 설명,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 제작의 흐름 및 여러 가지 어떤 기초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의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시에서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2차시에서는 크리타 기본 기능 설명, 저희가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잠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은 기존에 스케치되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안으로 해서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참조하셔서 캐릭터를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차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걷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을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과정이 있지만은 너무 기초에 머물지 않고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좀 캐릭터를 걷게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걷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차시가 되면은 걷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최종 동영상으로 출력을 하고, 캡컷이라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입혀서 소리를 넣어서 조금 더 재밌고 풍부한 또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단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초기 기획 단계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나 시나리오,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설정, 콘티, 이런 부분들로 초반 제작 과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원화, 동화, 채색, 그 다음에 특수효과, 배경이나 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은 앞서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을 편집하거나 또 음악을 넣거나 또 이제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는 성우 더빙이라든가 또 효과 음악,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향들을 또 넣게 되겠습니다. 색보정이라는 건 전체적인 컬러 톤이라든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로 통일시켜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좀 더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크리타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크리타라는 소프트웨어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블렛이라는 어떤 장비가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PC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렛은 일종의 마우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펜처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드로잉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타라는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디지털 페인팅 작업 혹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툴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타고 가시면은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타 소프트웨어는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바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보통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에 설치된 요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컴퓨터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크리타는 이런 아이콘을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 파일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파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처음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사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A4 용지라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가 있으니까 그 크기를 무한정 크게 하면은 너무 작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HD 사이즈, 지금 제가 PPT에 적어 놓은 너비 1920에 높이 1080 해상도를 가지는 이 사이즈로 먼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1920 1920에 높이가 1080.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혹은 TV에서 시청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한 150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72 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려면은 해상도는 15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는 1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리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타 애니메이션 기초로 크리타 작업 공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에 가시면은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1초를 총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장 한 장을 그려서 연속된 이미지를 그려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그려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해야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설정하시는 창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메뉴 세팅. 여기에서 클립 시작과 클립 끝이 있는데 클립 끝은 24, 요건 24라는 얘기는 1초를 얘기합니다. 1초로 하고 1초라 했을 때 총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24장을 다 쓰게 되면은 너무 제작하는데 시간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다 그리기보다는 대략적으로 12장에서 혹은 15장 정도. 근데 우리는 요보다 조금 더 적은 12장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만 그리면 1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타라는 소프트웨어가 기본 페인팅 툴이기도 한데 벡터 방식의 툴이기도 합니다. 이 벡터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AI라고 인공지능 AI는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포스터라든지 혹은 글자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작업을 할 때 학대에도 깨지지 않는 그런 방식에 처리되는 것을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그래픽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타블렛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접 그리기보다는 선을 이용한 툴을 써서 조금 더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벡터 레이어를 설정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창에 보면은 이게 레이어라는 창입니다. 왼쪽에 있는 창이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층층이 쌓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을 그리고 또 밑에 또 그림을 그리고 등등 해서 이렇게 층을 쌓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같은 위치이지만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하고 손, 발, 몸통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되어 있는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dd
그러니까 벡터 레이어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add 벡터 레이어를 하시게 되면은 벡터 레이어로 추가가 됩니다. 레이어를 삭제하실 때는 칠하기 레이어를 하나 지워 볼게요. 지울 때는 오른쪽 옆에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혹시 변경하고 싶다. 벡터 레이어 2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얼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해 볼 이제 캐릭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만들 캐릭터입니다. 다른 이미지도 괜찮으니까 이미지를 찾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는 이미지로 선정을 하신 것이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거를 캡처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붙여 넣으셨으면은 요 캐릭터 레이어의 위치가 배경이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위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캐릭터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놓고, 자, 얼굴을 먼저, 요 크기는 여기 툴 중에 사각형 툴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배경을 선택하고 사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하거나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하거나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얼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합니다. 자, 먼저 머리카락부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 중에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 말고, 이건 자동 툴이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는 거는 타블렛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리시면은 한 번에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수동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선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휘게 되면은 마우스를 떼지 말고 가만히 있는 채로 이렇게 휘게 되면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이런 순서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하면은 이게 너무 선 굵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선 굵기를 조정할 때는 도구 옵션이라는 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구 옵션 창에 보시면은 도구 옵션에서 선택 툴로 바꾸고 선택을 해줘야 도구 옵션의 메뉴들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면은 선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요거를 쭉 줄이면은 줄여지거든요. 이렇게 줄어들면은 7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7도 너무 두껍네요. 5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선의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하기는 옆에 페인트 통이 이렇게 부어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 얘를 선택해서 첫 번째 거는 X 되어 있는 거는 칠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 번에 있는 단색 채우기라는 아이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색 채우기를 이용해서 책을 채우게 되면은 하나의 머리카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얼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있거든요. 레이어의 순서가 있는데 얼굴, 헤어, 그 다음에 이것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 다 따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얼굴부터 먼저 한번
한 개를 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굴하고 머리하고 이제 겹쳐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얼굴이 위에 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로 해서 보내시게 되면은 헤어가 이제 더 앞장으로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눈, 코, 입 마찬가지로 수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어서 계속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뒷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보면은 위에 바로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뒷장에 스케치에 있는 거 혹은 캐릭터 도안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얼굴을 선택하시고 얼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를 낮춰주면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작업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을 한번 처음에 이제 그려봤을 때 이게 너무 두껍다. 예를 들면 크기 조절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편 두께가 너무 두껍다. 이럴 때는 여기 크기라는 부분에서 조절을 하시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팅하실 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최종 세팅이 되겠고요. 요거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크기 세팅입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 두께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로 하고 불투명도를 좀 낮추고 눈을 그릴 때는 여기 자유 경로 도구라는 요걸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블렛이나 마우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색상은 지금 제가 같은 색상으로 해놔가지고 그런데 얘를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조정을 하실 때는 세부 조정 툴이 있습니다. 요거 T자 옆에 생긴 세부 옵션 툴입니다. 얘는 그래서 마치 여기 핸들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렇게 핸들을 조정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 핸들이 나와 있는데 얘를 좌우 마우스 클릭을 해서 좌우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요 굵기가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굵기라기보다는 요 선이 모양을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도록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되었을 때는 닫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선택을 하시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추가해서 안경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나서는 엔터 키를 치시면은 계속 이어 안 나가고 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직선을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눈동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크리타를 이용해서 캐릭터 얼굴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캐릭터 외 전반적인 손, 발,
몸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색상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